200개 정도 들어가는 수량인데 좀 여름 같은 때는 하루 만에 200개가 소진돼서 어쩔 수 없이 빙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쉬운 메뉴 같은 경우에는 30초, 길어봤자 40초 안에 끝나는 메뉴들도 있고, 만약에 이제 1인분이면 1인분 카드를 찍고, 2인분이면 카드를 눌러주면 2인분 표시가 뜨고 스타트 버튼을 눌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칠볶음밥에 계란을 2개를 얹어줘요. 이 계란이 하나로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또 추가해 먹기에는 돈이 비싸고, 계란을 차라리 2개를 넣어주면 고객분들이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 제가 고객 입장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먹었을 때 뭐가 불편한지, 내가 먹어봤을 때 어떤 맛이 뭐 되게 중요한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40번째 재주문입니다. 또 리뷰 이런데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 저희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빙수 배달 전문점과 김치볶음밥 배달 전문점을 하나의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바빠 보이시는데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두 번째 직영점인 폐기점 먼저 갈 거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체크할 거 좀 체크해 놓고 왕십리 직영점으로 가서 해야 될 업무들이랑 해야 될 일들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시 또 회기점 다시 가서 마감이나 정리해야 될 것들 정리하면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더 얘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보통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오전 8시에 출발해가지고요. 퇴근 시간은 보통 10시? 저희가 지금 가맹사업도 하고 있지만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변동사항이 생길 때도 있어서, 어떨 때는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피로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은 자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인데 요즘 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배달 전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을 직접 받는 홀 장사는 상권이 7할 이상?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유동인구가 많지 않으면 너무 쉽게 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동인구가 많고 몫이 좋은 곳은 이미 다른 매장들이 다 선점하고 있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나 권리금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신규 창업자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권 포기하고 결국에 C급, D급 상권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창업 후 얼마 못 버티고 다 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안 좋아도 맛과 서비스가 좋고 홍보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희망 고문이에요. 처음부터 뭔가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장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또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10억, 20억 있어서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종잣돈 몇 천만 원 어렵게 모아서 추가 대출 또 받아서 그렇게 정말 어렵게 인생 다 걸고 장사하는데, 이거는 한 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진짜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배달 스토어의 경우에는 상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가게를 중심으로 3-4km 이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구가 매장의 유동 인구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매장 앞에 유동 인구가 아예 없어도 2층이든 3층이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배달원만 올 수 있으면 저렴하고 깨끗한 공간이면 그곳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급 상권에 비해서 월세가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매장도 뭐 훨씬 더 큰 공간에서 쾌적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홀매장은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장을 중심으로 3-4km에 있는 인구가 유동인구라고 하셨는데 3-4km라고 정확히 정해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달 어플들의 플랫폼에서 저희 업체가 입점했을 때 그 반경으로 최대 4km까지 저희 매장을 노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이 되는 반경상권을 다 저희 유동인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빙수랑 김봉반을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벤트 관련 직종에서 일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그쪽 산업이 좀 직격탄을 맞아서 그때 우연찮게 알게 된 빙수라는 디저트 아이템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도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크레이지 빙수랑 김봉만, 혹시 이름의 탄생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크레이지 빙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타니 같은 선수들을 보면 이도류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빙수계에 이도류가 해보고 싶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빙수 브랜드 이름들이 나왔다가, 그러다가 우연찮 크레이지, 그래 우리 빙수에 약간 미쳐서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크레이지 빙수라는 닉네임이 탄생했던 거고요. 오늘도 김봉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김치볶음밥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박스가 되게 많는데요? 그냥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요즘 출근하면서 물건만 내다가 넣어주고 다른 업무 보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박스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지금 온 택배들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65금밥 용기 이거 같은 경우는 부재료들 스테이크 그럼 이 재료들을 다 택배로 받으세요? 저희는 재료액 100% 아이들만 가끔씩 가서 사고 나머지 제품들은 다 그냥 대기업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로 다 저희는 구매해서 그냥 바로바로 아침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왕신이점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브랜드 창업하신다 하셨을 때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응원해주는 사람 반, 염려하는 사람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때 불안정한 시기였고 저희가 코로나 때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 너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도박 같은 일이었고 저희도 뭐 될지 안 될지 기대 반, 잘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느낌 반 이런 느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주변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정말 이렇게 엇갈렸었어요. 대표님도 불안한 그런 게 없으셨나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빙수 매장을 오픈할 때 그래도 저희가 나름 본점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꾸미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친구 도움을 받아서 목공 인테리어 같은 것만 간단하게 하고 오픈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픈하기 한 열흘 전? 그때 실제로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정말 몸이 너무 맨날 안 좋아가지고 오픈을 한 해 만에 미룰까 고민들도 하면서 어쨌든 오픈은 해야 되니까 그런 긴장감 속에서 부담감 굉장히 컸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창업한 게 아니라 노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서 하는 심적 부담을 둘이서 좀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빙수랑 찌볶음밥이랑 메뉴가 같이 한다는 게 생각이 잘 안 됐거든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두 메뉴를 같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을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월세와 관리비가 매월 똑같이 지출되고 있는데 하나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절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밥부터 디저트까지 모두 판매하는 완성형 매장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매출도 당연히 더블로 일어나고 하루 종일 매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건비 효율성도 너무 잘 나오고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이런 전략이 너무 잘 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빙수 매장하고 김치볶음밥 매장이 배달 앱에서는 완전히 다른 각각의 매장으로 구분되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매장이 모두 찜 랭킹 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불경기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돌파 노하우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하나를 나가더라도 고객한테 진정성 있게 나가고 좋은 제품들을 나가면 아무리 불경기여도 사 먹을 사람은 사 먹는다 라는 게 저희의 약간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발 안 시려우세요? 이거 사계절로 쓰기 딱 좋은 거라서 완전 추울 때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매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안 친해 보이죠? 좀 어색해 보이시는데요? 원래 그래요. MBTI들이 다들 다 내향형 약간 그런 저도 IN 쪽이어서 원래 좀 다들 무뚝뚝합니다. 오늘 급하게 섭외된 분들 아니죠? 안녕하세요. 그거는 약간 20대 때는 항상 그런 거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맨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냥 가족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끼리 서로 막 왔어 막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내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눈에 보이시는 이쪽은 회의룸, 미팅룸 이런 거 할 때 쓰는 용도로 사실 따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포장존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계란 같은 거는 이제 이쪽에서 붙이고 이쪽에서 음식이 다 되면 이쪽에 담아서 여기서 포장하고 다 해서 저 바깥에다가 빼놓으면 이제 기사분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안쪽이 주방이고 얼굴 나와도 되죠? 안녕하세요. 여기 같은 게 이제 주방 공간이고 튀김시설, 튀겨서 나가는 용도. 여기는 이제 화구, 삼겹살, 스팸, 오므라이스 이런 거 만들어서 나가는 시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가동업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볶음밥을 만들고 여기서 붙이고 다 되면 여기서 마무리 밥 담고 용기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다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곳으로 나가면 포장하시는 분이 포장해서 나가는 방식. 배달 전문점이고 주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효율성, 스피드를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주방을 맞게끔 갖춰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매장 구성을 봤는데 보통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지금 매장들이 15평에서 20평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가맹점들도 다 그 정도 되는 걸까요? 네, 다 동일하게 대부분 조금 더 작은 매장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걸까요? 한번 들어와서 밥을 자동화에다 돌리는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결국에 사람 두세 명 역할을 이 친구 혼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웍에서 하루에 150인분, 200인분을 계속 억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못 버텨요. 직원들을 또 쓴다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돌리는 경우에는 저도 위력적으로 힘들어서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밥을 정량만큼 넣고
카트키가 있어요. 1인분, 2인분. 지금은 삼겹김치볶음밥 2개가 들어가가지고 2인분을 돌릴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1인분이면 1인분 카드를 찍고 2인분이면 카드를 눌러주면 2인분 표시가 뜨고 여기 밑에 스타트 버튼을 돌리면 친구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요. 되게 간단하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에 조리인은 1명, 그리고 밖에서 포장해주는 포장인은 1명. 둘이서 150인분에서 200인분을 그냥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자동웍을 찾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웍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잘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웍질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나는 더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에어컨이 당연히 있지만 너무 더워요. 하부 열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열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덥고 빨리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웍 같은 기계를 해야 되는 거를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다른 집볶음밥 또는 볶음밥집에서는 아무도 지금 자동웍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김치볶음밥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인분 기준으로는 3분, 2인분 기준으로는 4분. 와, 진짜 얼마 안 걸리네요. 예, 그것도 그냥 얘가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그냥 3분, 4분 동안 저는 계속 다른 일 하고 있고 끝나면 밥 담아서 나가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셰프님이 생각하셨을 때 김치볶음밥 메뉴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나 맛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요즘적이고 달고짜고 이런 음식들이 많은데 저는 최대한 어머니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집볶음밥에 계란을 2개를 얹어줘요. 아, 2개씩이나요? 아무 매장도 2개를 얹어주는 매장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매장만 유일하게 계란을 2개씩 얹어주고 있고 2인분, 3인분짜리 다이언트 김치볶음밥에는 계란이 6개가 들어갑니다. 남는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이 계란이 하나로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해 먹기에는 돈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서 살짝 원가 절감을 하고 계란을 차라리 2개를 넣어주면 고객분들이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 모든 기초적인 베이스는 내가 고객의 입장이었을 때 내가 먹어봤는데 뭐가 아쉽다,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이 돼서 계란 2개 기본으로 제공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게 됐고요. 실제로도 가장 많이 달리는 리뷰 중에 하나가 계란 2개 줘서 너무 좋다 라는 리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밀려 있어요? 메뉴 많이 들어가고 계속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량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무조건 저울에 달아서 밥을 나가고 있습니다. 양을 얼만큼 주시는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350g. 아, 이거 한 번에 맞추시네요. 이거 보통은 항상 5g씩 모자라거나 5g씩 약간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뭔가 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야? 봐봐, 15g이나 차이 나잖아요. 셰프님 지금은 어떤 거 만드시는 걸까요? 지금 쿠킹 쿠편 자이언트 볶음밥이라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메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네요. 삼겹살하고 스팸 2조각하고 소세지 3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보시면 프라이가 6개까지 들어가서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한양대 근처라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몇 그램 정도에 나가나요? 700g이 딱 정량이고요. 저는 그냥 좀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셰프님의 정인가요? 예,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만이었고 크레이지 빙수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0평짜리 매장에서 500에 65만원, 이 매장에서 처음 빙수를 시작했고 여기서 빙수와 볶음밥을 같이 하면서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출 9천만원을 기록하던 그런 매장이었고 1층에 자리가 나서 김치볶음밥은 1층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빙수만 여기서 지금 운영 중인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지상을 올라간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되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기가 감히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계단 하나 정도 더 올라갔다라고, 실제로 지금 지하에서 계단 하나 올라가서 1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장 내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매장 내부 소개드리면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들은 원래는 이쪽에 화구가 있고 아까 저기 주방 시설처럼 똑같이 화구 그리고 이제 포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이 반을 볶음밥으로 작업을 하고 이 공간에서는 빙수로 작업하면서 그렇게 공간 구성을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치볶음밥이 1층으로 올라가면서 현재는 이제 이 빙수 공간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창고처럼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걸까요? 사전에 빙수를 미리 뽑아두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빙수가 보통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뽑아서 나가면 배달 나갈 때 100% 다 녹아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뽑아서 최소 6시간 이상 정도 냉동고에 얼려놓는 작업을 하고요. 가장 좋은 건 하루 정도 얼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빙수를 뽑는 데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개당 2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에 따라서 1, 20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2분 내외로 빙수 하나를 뽑을 때 그 정도 소요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빙수들은 네.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지금 눈 앞에 보이시는 게 다 냉동고입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보시면 미리 사전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작업하고 오늘 만드는 것들을 계속 넣고 있는데 냉동고가 200개 정도 들어가는 수량인데 또 여름 같은 때는 하루 만에 200개가 소진돼서 200개 다 팔리면 문 닫고 또 하루 종일 빙수 또 뽑고 어쩔 수 없이 빙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건가요? 이렇게 미리 넣어놓으면 빙수가 좀 얼지 않나요? 아,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래가 어제 뽑아서 넣어놨던 빙수인데요. 이제 숟가락으로 그냥 긁어보면 바로 뽑을 때랑 뽑아놓고랑 정말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어제 만든 빙수인가요? 똑같아요. 이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꽝꽝 언다라는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빙수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쉬운 메뉴 같은 경우에는 30초, 길어봤자 40초 안에 끝나는 메뉴들도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빙수는 2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다 만든 거라고요? 네, 끝났습니다. 1분 안 걸렸겠죠? 우리 시간 자체도 다 노동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15분 걸리는 노동력을 저희는 1분, 2분 안에 다 끝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다 인건비 절감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가져오는 거겠죠. 아까 포장하실 때 아이스팩을 따로 안 넣으시더라고요? 이러면은 빙수가 녹지 않나요? 지금 이 빙수 자체가 아이스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사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빙수를 뽑아서 냉동고에 하루 얼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아이스팩이 돼 있고 보냉팩만 넣어서 나가도 배달 나가도 한 1시간 지나도 똑같은 상태로 대부분 다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빙수 그건 어떤 걸까요? 에라모르겠다라는 빙수인데요. 4가지 과일이 들어가는 빙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라모르겠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금방 끝나네요. 2분 걸렸나요? 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소 10분에서 15분 조리 과정이 필요하고 피자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대부분의 메뉴들도 다 10분 이상의 조리 과정을 거쳐야 메뉴가 한 개 나오는 공정 시간이 걸리는데 반면에서 저희는 이런 메뉴를 하나 만들 때 2분 안에 모든 메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문이 아무리 들어와도 저희는 그렇게 크게 막 밀리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워낙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배달이 밀리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가장 빙수 사업의 핵심 요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메뉴 구성을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이 빙수들 이외에도 다른 빙수들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가장 치약이 간다라고 하는 메뉴가 한 가지가 있기는 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빙수인데 이름을 내리자면 당이 정말 폭탄처럼 들어가 있다. 저희가 아까 차에서도 좀 설명드렸듯이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다라고 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에 약간 시초가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음식 중에서 매운 냉면, 매운 짬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 음식에는 그런 표현에서 정말 핵 달다, 너무 달다, 진짜 이거 먹으면 오늘 먹을 당분 다 충전했다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고 생각하고요. 보시죠,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넣으시는 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검정 쿠키 분태라고 해서 그 오레오 과자의 그 검정 부분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갖고 쓴 게 이 검정 쿠키 분태고요. 소스가 무자비하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시작해줘야 저희가 네이밍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단 음식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시멜로, 오레오 과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드세요. 코가 또 들어가요? MZ분들 그 타겟팅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슈가 파우더로 데코레이션을 마무리해주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완성입니다.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주문이 들어오네요.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는 편이에요. 빙수들 이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MZ 세대들이 타겟층이기 때문에 MZ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회의하고 메뉴 이름을 트렌디한 이름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를 좀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네 최대 이런 최대도 아니고 우주 최대라는 슬로건을 좀 쓰고 있고 다른 매장들 같은 경우에 1200cc에서 1500cc 정도의 용량을 쓰는 매장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최초로 1700cc 하프겔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를 드셨을 때도 와 여기는 진짜 빙수 하나 먹는데도 크게 주네 라는 게 조금 메뉴 구성의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포장이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녹지 않게끔 약간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저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포장하실 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분홍색이랑 여기 리뷰라고 써져 있는 걸 넣어주시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펼쳐보면 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빙수를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드시면 대부분 다 쏟아요. 드시면서 흘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설명대로 빙수를 받으시면 여기다 올리시고 드시고 마음껏 흘리시고 그 다음에 다 드셨으면 종이기 때문에 그냥 구겨서 잘 싸서 버리시면 친환경적입니다. 저희는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디자인도 저희는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거를 받아보셨을 때 고객분들의 리뷰의 감동지수가 가장 저희는 높습니다. 실제로도 깔게 너무 센스 있다,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라는 리뷰가 정말 많고요. 손님들의 어떤 그 니즈를 파악하는 손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고객 입장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먹었을 때 뭐가 불편한지, 내가 먹어봤을 때 어떤 맛이 뭐 되게 중요한지, 어떤 구성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제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항상 해결책을 그쪽에서 찾는 편입니다. 그 다음 거는 리뷰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리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는 다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리얼 팩이에요. 이 안에 콤프라이트 시리얼이 들어가 있고요. 이 빙수 먹을 때 이걸 넣어서 먹어야 무조건 맛있어요. 이제 빙수를 먹다 보면 위에 토핑 부분을 다 먹고 아래쪽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우유 빙수만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넣어서 먹으면 이거 없이는 그동안에 어떻게 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선 볼일이 끝나신 건가요? 예, 끝났고 또 준비해야죠. 한바탕 힘을 쳤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해졌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1월달 매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볶음밥하고 빙수 총 매출입니다. 한 달에 이만큼이면 엄청 바쁘셨겠네요.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매출을 찍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겨울철이니까 빙수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빙수 매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적으로 정말 매출이 훨씬 더 높고요. 겨울에도 지금 이 정도 매출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빙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술안주용으로 많이 드시는 디저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름 당연히 빙수 매출이 높지만 겨울도 거의 못지않게 주문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치볶음밥만 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럼 김치볶음밥만도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 주위 사람들은 김치볶음밥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실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이 사실 좀 나오고 있어서 겨울에도 좀 뿌듯한 편이고 여름 매출도 한번 살짝 공개 가능하실까요? 작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장 더웠었던 날의 매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랑 김치볶음밥 합친 매출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합친 매출이고요. 나눠서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작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빙수 매출입니다.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빙수 매출이 확 오르긴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때는 사실 인력을 한 명 정도 더 쓰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력 잘 안 구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빙수 시즌은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습니다. 요즘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배달 인식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홀 매장에서 배달까지 하는 매장들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홀이 없기 때문에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인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조리인은 한 명 그리고 포장인은 한 명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홀 매장을 했을 경우 어차피 써야 될 인건비를 수수료로 낸다고 생각하면 전혀 건넬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홀 매장에서 배달을 하게 되면 약간 이 비용이 이중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남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 매장의 진짜 가장 큰 문제점이 매출에 맞춰서 인건비를 그때그때 줄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내가 얼마를 팔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꾸리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꽤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 카메라도 잘 못 쳐다보겠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커요.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연락하시던 간에 저희는 한 매장 한 매장 최선을 다해서 장사가 무조건 잘 되게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저희 브랜드를 안 하시더라도 요식업 관련해서 창업을 문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 가맹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가장 크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는 고객들의 리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프라임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다 리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객분들이 하나하나 다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템들 빙수 같은 경우에는 빙수 코스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예뻐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40번째 재주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리뷰 이런데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 저희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오랫동안 장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가맹 점주분들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그냥 그런 분들하고 계속 함께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가끔씩 배달 플랫폼이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저희 매장 보이신다면 주문 한번 해주셔서 드셔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드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고객분들이 사실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